이번에 배울 글자는 없을 막자입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없다라고 하죠. 자, 한자를 보겠습니다. 네, 한자는 이와 같이 생겼고요. 이 한자를 분해해 보면 큰 대자와 해일자와 풀초자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해라고 하는 건 우리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물체가 아니죠. 큰 대자가 있는 걸로 봐서 큰 물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큰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 서쪽으로 질 때 산 넘어 풀 속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큰 해가 산 너머 풀밭으로 사라지니 형체가 없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저물모자입니다. 저물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져서 어두워진 것을 저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자를 볼까요? 네, 이 한자를 분해해 보면 없을 막자와 해일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해가 없어지면 어때요? 세상이 어두워지죠. 이것을 우리는 해가 져서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날이 저물었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한 줄 설명을 볼까요? 해가 져서 없어지더니 어두워지고 날이 저물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번에 배울 글자는 모을 모자입니다. 모으다라고 하는 것은 한데 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한자를 볼까요? 네, 이 한자를 분해해 보면 없을 막자와 힘 역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농번기에는 일손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다 도시로 떠나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힘을 더 모아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고,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일할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서로의 힘을 모아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무덤묘자입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송장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놓은 곳을 무덤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자를 볼까요? 네, 이 한자를 분해해보면 없을 막자와 흑토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서 없어지겠죠?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 땅 속에 묻혀서 유골을 묻어 놓은 것이니 바로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줄 설명을 볼까요? 사람의 목숨이 없어지면 쓸쓸히 묻히는 흙 속이 무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배울 글자는 본뜰모자입니다. 본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그대로 쫓아 만드는 것을 본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네, 이 한자를 분해해 보면 나무 목자와 없을 막자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구성해 보면 제가 길을 지나다가 꽃 한 송이를 봤어요. 그 꽃을 나중에 내가 꺾어가야지 라고 하고 나중에 갔더니 그 꽃이 이미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포기할 수도 있지만 그 꽃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꽃의 이미지를 나무에다가 새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미 있는 대상을 본으로 삼아 만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을 본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한 줄 설명을 볼까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없어 비슷하게 나무로 본을 떠서 만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